우리 무색계하고 상수멸에 대해서 별도로 누가 좀 이렇게 알아보시거나 공부한 바가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을 좀 듣고 또 저도 좀 찾아본 거 말씀드리고 그렇게 할게요. 무상정하고 저희 상수별정하고 간단하게 찾아봤는데요. 예, 말씀하세요. 예,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제 무상정은 이제 지혜 없는 고요함이고, 그러니까 강한 집중력만 있으면 이제 종교에 관계없이 집중만 잘하면 들어갈 수 있다. 예, 그러니까 무상정을 성취하면 이제 무상천에 태어나지만 네, 수명이 다하면 다시 이제 윤회 굴레가 돌아온다. 네, 그리고 또 상수멸정은 이제 지혜로서 얻는 열반 체험이다. 네, 그러니까 무상고 무아를 완벽하게 꿰뚫어 보았기에 네, 더 이상 집착할 것이 없어져 모든 마음의 작용이 자연스럽게 멈춘 경지고 아란 아나만이 도달할 수 있는 경지다. 뭐이 정도 알아봤습니다. 예, 지금 말씀이 좀 핵심적인 부분을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상정은 불교뿐만 아니라 다른 수행, 뭐 요가라든지 다른 수행을 통해서도 열심히 닦는 사람들이 있죠. 있는데 이제 불교적으로 볼 때는 색계사선에서 일어나는 삼매의 한 형태로서 평온을 가져와 가지고 탐진치를 누르기는 하지만 소멸시키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상정에 머무는 거를 굉장히 경계를 하죠. 그 다음에 무상정에 머무는 거를 도가 통한 것으로 착각을 하고 이제 하면 큰일 난다. 이게 이제 우리 기본 입장이고, 그래서 탐진치는 무상정이 아니라 상수멸정을 통해서 소멸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되고, 상수멸정은 반드시 무색계 사처정을 통한 다음에만 가능하다. 이게 이제 불교 입장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해보시면은 그 차이가 현격하게 나와요. 현격하게 나오니까 그거를 이제 실제로 체험하기 전에 일단 이론적으로 그런 백그라운드를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좀 정리한 거를 말씀을 드리고, 혹시 또 추가로 말씀하실 분이 있으면 또 말씀하시면 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색계는 지금 무색계를 선정을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고 또 하셔야 될 분들도 있죠. 무색계는 이제 색계사선 다음에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욕계, 색계, 무색계 할 때 색계사선이 이제 색계까지가 색계사선이고 그 위에는 무색계다 이거죠. 그럼 무색계는 말 그대로 색이 없다. 색이 없다는 것은 물질을 초월한 선정이다. 그래서 네 개로 나눈다 그거죠. 공무변, 식무변, 무소유, 비상, 비비상 이렇게 나누고, 사선을 닦은 수행자가 할 수 있는 선정이다. 사선을 닦은 수행자가 더 미세한 마음작용으로 들어가는 경지다. 그래서 이것은 선정에서 경험되는 세계입니다. 물론 이 세계의 기운을 다시 출정해서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험은 선정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경전 중에서는 마찌마니까야 26번 성스러운 구함경이라는 게 있어요. 성스러운 구함경에 보면은 이 무색계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옵니다. 비구들이여, 다시 비구는 물질, 즉 색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초월하고 부딪힘의 인식을 소멸하고 갖가지 인식을 마음에 잡돌이하지 않기 때문에 무한한 허공이라고 하면서 공무변처를 구족하여 머문다. 이렇게 되어 있죠.
공무변처를 완전히 초월하여 무한한 아르마리라고 하면서 식무변처를 구족하여 머문다. 다시 비구는 식무변처를 완전히 초월하여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서 무소유처를 구족하여 머문다. 비구들이여 다시 비구는 무소유처를 완전히 초월하여 비상비비상처를 구하여 머문다. 다시 비구는 비비상처를 완전히 초월하여 상수멸을 구족하여 머문다. 그리고 그의 통찰지로 진리를 보아서 번뇌를 남김없이 소멸한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말이죠. 공무변, 식무변, 무소유까지는 마음의 일으킴이 있어요. 마음의 일으킴이 있지만 비상, 비비상이 일어날 때는 내가 일으키고자 해서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비상, 비비상에서 상수멸정으로 들어갈 때도 내가 일으키고자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작용은 무소유 들어갈 때까지만 있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탈칵 탈칵 이렇게. 그래서 비상비비상과 상수멸정이 왜 잘 안 되느냐, 거기서 일으키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일으키려고 그러면 안 된다. 그게 경전에 나와 있다 이거죠. 이 경전을 읽을 때는요 5번 정도 읽어야 됩니다. 5번 정도 상세히 읽으면은 그 뜻이 있다. 상수멸정은 이제 부처님께서 비상비비상처까지만 배우시고 더 배우지 못하니까 이제 본인이 수행하셔서 얻은 경지가 이제 상수멸정이죠. 상수멸정은 비상비비상에서 들어가서 마음의 작용이 다 멈추는데 여기에 어디에 이게 많이 나와 있냐면 상유따니까야 41번 S41이죠. 까마부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 까마부경에 보면은 상수멸정에 대한 상세한 얘기가 나온다. 그래서 까마부 존자한테 와서 물어요. 이 상수멸정에 대해서. 그럼 까마부 존자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얘기해 주는 경이에요. 그래서 상수멸정에 들 때는 들어가기 전에 내가 상수멸정까지 한다 이렇게 하고 가는 거지, 내가 중간에 선정 중에 자 지금부터 상수멸정에 들 것이다 이렇게 해서 드는 게 아니다 하는 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어떻게 소멸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첫째 말의 작용이 소멸하며, 두 번째로 몸의 작용이 소멸하며, 세 번째로 마음의 작용이 소멸한다. 그래서 마음의 작용이 다 소멸하는 것이 상수멸이다 하는 게 분명히 나와 있죠. 그래서 상수멸은 완전한 블랙아웃입니다. 일체의 마음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그래서 신구의 삼행이 완전히 소멸하는 그 순서를 여기서 말하고 있다. 그러면 그 외관으로 볼 때 이 상수멸에 들어있으면은 죽은 거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럼 죽은 사람하고 상수멸에 들은 사람은 어떻게 다른데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는 말과 몸과 마음이 작용이 다 소멸했는데, 그리고 목숨도 다 했다 이거지. 수명이 끝났다. 그 다음에 몸에 온기가 없어. 몸이 식었어. 온기도 다 했다. 그 다음에 몸의 감각기관, 5가지의 감각기관이 파괴가 일어났다. 파괴, 부서졌다. 그러나 상수멸에 든 비구는 말과 몸과 마음의 작용은 소멸하였지만 목숨이 다하지 않았고 온기가 다하지 않았고
감각의 기관들은 맑고 깨끗하다. 이것이 죽은 사람과 상수멸에 들은 사람의 차이다. 그러니까 죽지 않았고 몸의 체온이 떨어지지 않았고 몸의 기관이 파괴되지 않았다 뿐이지 몸과 마음이 완전히 딱 정지해 있는 상태는 죽은 것과 똑같다. 이게 이제 상수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 상수멸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옵니까? 자,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내가 여기서 선정해서 나가리라 할 수 있겠어요? 못 나가죠. 그래서 상수멸에 들 때는 나는 상수멸에 들 것이다. 그리고 2시간 뒤에 출정할 것이다. 이렇게 자기 마음의 암시를 주고 들어간다. 이렇게 경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전에. 그럼 평소에 선정을 1시간 반 정도 하는 사람, 제가 보기는 그렇죠. 사선정에 깊은 사선에 들어가는 게 한 30분 정도 되는 사람은 1시간 반 뒤에 난 출정할 것이다 하면은 무색계하고 상수멸 포함해서 1시간 아닙니까? 그 정도면 충분하다 이거지. 그래서 처음에 상수멸에 들어갈 때 나는 4시간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할 필요 없다 이거지. 처음에는 이거 어떤 건가 하는 걸 체험이 중요하니까 제가 보기는 한 2시간 정도 뒤에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하고 들어가면 충분하다. 자, 이렇게 이제 까마부경에서 이렇게 상세하게 얘기를 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질문이 있냐면 상수멸에서 출정하는 비구는 얼마나 많은 감각을 접촉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얼마나 많은 감각을 접촉합니까? 상수멸로부터 출정하는 비구는 3가지 감각 접촉과 닿게 된다. 3가지 감각 접촉. 뭐하고 닿느냐? 공하다는 감각 접촉을 닿게 된다. 표상이 없구나 하는 감각 접촉과 닿게 된다. 그 다음에 원함이 없구나 하는 감각 접촉과 닿게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상수멸증이 나왔는데 이러한 감각 접촉이 자기한테 없으면은 상수멸 제대로 안 한 거다 이 말이에요. 상수멸에서 나오고 나면은 진실로 공하구나, 진실로 표상이 없구나, 나에게 진실로 원함이라는 게 없구나 하는 게 딱 서야 된다. 참 잘 정리해 놓고 있죠. 그러면 상수멸로부터 출정하는 비구는 마음을 무엇으로 기울이고 무엇에 대해서 마음을 향해야 되느냐. 장자여, 상수멸로부터 출정하는 비구의 마음은 멀리 여임으로 기운다. 그리고 멀리 여임으로 향한다. 또 멀리 여임에 기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3가지를 다 멀리 여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여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로 탐진치가 다 깨지는 거죠. 모든 집착이 여의어지니까. 그래서 상수멸은 멸진정이라 그러고 그래서 아란이라고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까마부경은 상수멸정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리문답의 작은 경이라는 게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까마부경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한 번 더 읽어봐도 된다. 근데 내용을 잘 읽어보면 까마부경에서 나온 얘기가 그대로 다 나와요. 그래서 똑같은 메시지가 어디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경전 이름이 다를 뿐이지 우리 경전에는 중복된 말씀이 많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상수멸은 이런데 그러면 사선에서 일어나는 무상정과는 어떻게 다르냐? 자, 사선에서 일어나는 무상정이 무기와는 확실히 다른 겁니다. 그거는 무기가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은 굉장히 어떤 위치가 있어요. 그 무상정이라고 하는 것은
상수밀정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만 그것이 이제 색계사선에서 일어나는 거고, 완벽히 모든 것이 끊어지는 경지와는 약간 다르게 바왕과 같은 것이 밑에 약간 흘러요. 그래서 없어지지 않았는데 얼음 속에 동면하고 있다 이거죠. 얼음 속에 동면하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얼음이 녹으면 다시 탐진치가 통 하고 튀어나온다. 그런 차이 때문에 우리 수행 단계에서는 이거는 거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거지, 이거를 다 됐다고 생각하면 큰일 난다. 이런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옛날에 우리 수행자들, 우리 선배 수행자들이 다 겪었던 겁니다. 다 수행 중에 일어났던 거고, 부파불교의 설일체 유부에도 5위 75법에서 분명히 나옵니다. 나오고, 대승불교의 유식 유가행파에서도, 또한 법상종에서도 5위 100법에서 나오는 법이다. 그리고 욕계, 색계, 무색계 할 때 색계의 하늘나라가 18개의 하늘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13번째가 무상천이에요. 그래서 무상천의 하늘나라에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선업에 속하는 수행 단계예요. 육식의 활동 중에서 심상이 정지하는 선정이다. 그래서 상이 정지한다. 그래서 무상정이라 한다. 생각이 끊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상이 없는 선정이라고 해서 무상정이라고 한다. 무상정은 번뇌를 억제하거나 약화시키기는 하는데 단멸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성자의 지위까지는 이르지 못한다. 즉 무상정을 닦아서 육식의 심상이 완전히 정지된 상태에 도달하더라도 무상정에서는 번뇌를 단멸하여 무루회를 정득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성자의 지위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중간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이 단계를 가지고 해탈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거를 한 다음에 평온각지도 해야 되고 또 생멸지도 아주 강력하게 완전하게 체험을 하든지 아니면은 부분적으로 일어난 분들은 계속 해가지고 완벽한 생멸지가 일어나게끔 그렇게 계속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생멸지도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해서 일으키는 거 아니고요. 다들 이제 체험도 한번 들어봤잖아요. 하다 열심히 수행을 하는데 중간에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자동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멸지가 완전히 해결이 된 사람은 그거는 우리 체험으로 보면은 상수멸을 한 다음에 다시 생멸지를 해보면 알아요. 상수멸을 하고 생멸지를 할 때 그 생멸지의 그 일어나는 기운이 확확 죽는 것을 봐요, 본인이. 그래서 완전히 아무리 둘러봐도 고요하고 평온함만 있고 생멸지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되는데 그게 이 색계 단계로서 되는 건 아니다는 거죠. 색계 단계로 되는 건 아니고 무색계 상수멸을 다 해야 된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일어나는 어떤 단계를 계속 주의해서 잘 닦으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진도가 나가게 될 때 앞에 잘 안 된 거를 알아야 그 다음에 잘 될 때 잘 된 거를 알지 않겠어요? 옛날에 있었던 것이 없어지는 게 확인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 수행은 팍팍 건너뛰기를 하면 안 된다. 팍팍 건너뛰기를 하면 안 되고 사리부타 존자가 지팡이를 쭉 끌면서 갔듯이 하나하나 안 된 게 있으면 계속 점검하고 자기가 챙기면서 가야 된다. 그래야 완전하게 된다. 그래야 다시 또 어떤 경기에 부딪혀도 바닥으로 가지 않는다. 그렇죠.
이렇게 쌓아서 올라가면 미끄러져도 중간에 딱 걸리죠. 거기서 다시 올라가죠. 그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오늘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혹시 오늘 내용 중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하십시오.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 로드맵이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하나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해나가면서 된다. 그래서 우리 소행은 뭐 처음부터 빨리 가는 사람도 있지만 처음과 중간이 늦다고 이렇게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다. 왜냐하면 사선이 조금 될까 말까 하다가도 어느 날 사선이 팍 잡히면서 5일 사이에 무섭게 다치고 나가고, 그 다음에 하루 뒤에 상수면을 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6일 만에 끝내는 경우도 있다고, 뒤에. 그 경우는 그냥 슬슬 놀던 사람이 6일 만에 되는 건 아니고, 다 쌓아온 공력에 의해서 그렇게 팍팍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도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차분하게 내 하는 만큼 꾸준히 간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상 개인의 그 무색계나 상수면에 대한 체험 문제는 공공적으로 이렇게 많이 얘기할 만한 성격은 안 돼요. 그거는 자기를 가르치는 사람하고 문답을 하는 거예요. 문답을 해서 확인해야지. 그거는 이제 많이 떠들 만한 사안은 못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법회하고 할 때도 무색계 상수멸에 대해서는 체험적인 얘기는 많이 하지 말라고 그래요. 체험적인 얘기는 많이 하지 말고 이론적인 거는 얘기해도 된다. 왜냐? 경전에 다 나와 있잖아요. 경전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거는 하고, 가이드가 이거다 하는 거는 이해하고 있으면 물론 도움이 된다.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